안녕하세요. 지금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퇴근하고 클라이밍, 그러니까 볼더링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조금 정리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새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운동이나 공부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은 모르지만 일단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몸 좋아지고 똑똑해져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해야 되는 건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왜 운동하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제 이야기와 함께 생각 나눠보고 왜 하필 운동과 공부인가 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삶의 운동과 공부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관련된 제 이야기와 생각들. 세 번째, 앞으로 운동과 공부를 테마로 이어갈 이 채널의 방향성.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는 분들이랑 다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 삶이 여러분의 영감이 되고 여러분의 피드백이 또 제 영감이 돼서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운동과 공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운동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이상하죠. 재밌게 산다는 건 그냥 흥청망청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쫓으면서 살 때, 그런데 그 가치가 타인에게도 타당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의미 있다고 느끼고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쫓는 가치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쳐서 다다르는 그런 수동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떳떳한 목표와 의미가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는 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데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살맛 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데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인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쓰레기를 길에 버려도 된다라는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다수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또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쓰레기를 길에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삶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가치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저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삶의 가치를 둘 만한 곳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두 가지가 운동과 공부인 겁니다. 자세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해볼게요. 꾸준히 운동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깊게 파보는 건 성장을 감각하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쭉 좋아했습니다. 이제 만으로 한 9년 정도 됐네요. 제가 딱히 뭐 좋은 몸이라던가 운동 수행 능력을 가진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값진 건 내가 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그런 노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지금 저는 꽤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9살, 그러니까 수능 치고 바로 헬스장 3개월권을 끊었어요. 그때 몸무게가 60kg 정도였습니다. 제 키가 180인데 60이면은 진짜 마른 거잖아요. 저는 그때 왜소한 몸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서 러닝머신만 탔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분들이 오셔가지고 운동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10kg짜리 이지바로 바벨컬, 그러니까 빈봉으로 5세트 하고 다음날 팔이 안 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나가서 뭐라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하니까 빈봉으로 벤치프레스 3개 정도는 겨우 할 수 있게 됐어요. 몸무게도 3kg 정도 늘었고 약간 자신감이 생겨서 대학생이 돼서도 거의 매일 헬스장에 갔던 것 같아요. 몸이 커지고 싶은데 지식이 없으니까 소화력도 떨어지는데 억지로 많이 먹기만 하니까 거의 2주에 한 번씩 장염에 걸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좀 어이없죠. 그렇게 22살까지 저는 한 60kg 후반 정도까지 몸을 키웠고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는 진짜 괴물같이 센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고중량 훈련을 이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진짜 빠르게 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방법이나 그 쾌감을 거기서 배웠어요. 이 친구들이 뛰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겨울에 영하 15도인데도 아침 운동 시간에 10km를 뜁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고 뛰면서 토하기도 해 봤는데 다 뛰고 모여서 쿨다운하고 있으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운동에 진지하게 관심이 생겨서 영양학, 기능해부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라던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게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매일 뛰고 무거운 거 들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눈이 막 시원해지고 머리가 막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러고 나오니까 몸은 당연히 좋아졌고 뇌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군 생활 전에 저는 자신감 없고 좀 쭈뼛거리고 말수도 적었는데 이후에는 되게 외향적으로 변했어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생기니까 제 마음의 그릇이 커져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로 돌아왔고 3-4 학년을 보내고 졸업을 했는데 달라진 제 성격 덕분에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배울 점 많은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런 분들 사이에 있으면 문득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운동은 쭉 꾸준히 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26 살이 돼서는 한 75kg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체지방은 13% 정도였는데 6년 동안 15kg를 거의 근육으로만 키운 거죠. 그렇게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여름부터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그 직전에 유도 도장도 조금 다녔는데 반년 정도 하다가 클라이밍에 빠져서 유도는 그만뒀어요. 그렇게 저는 헬스 비중을 좀 줄이고 클라이밍을 하면서 이제 2년 정도 클라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 년이 흘렀습니다. 20 살에 저는 푸시업 1 개도 힘들었는데 지금 저는 풀업 30 개를 가볍게 합니다. 21 살에 저는 몸이 커지고 싶은 마음에 계란 한 판 삶아 먹고 배탈 나서 하루 종일 누워 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영양을 공부하고 이해해서 제 목적에 맞는 식단을 직접 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동안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장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됐든 이 도전, 실패, 성장의 과정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인간은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전의 어려운 정도가 적당해야 되고 실패의 리스크도 적당해야 되고 성장의 빈도는 가능하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몇 년이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적당히 투자하면서 너무 크지 않은 리스크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답이 운동과 공부입니다. 배워서 남 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기억에 더 오래 남잖아요. 그 원리는 물론 뇌과학적으로 보면 다양하겠지만 제가 경험으로부터 생각해 볼 때는 남한테 설명하면서 내 지식에 맥락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서 저장하려면 해마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가 제일 많이 동원될 때가 기억에 맥락을 부여하는 거래요. 의미 없는 숫자 조합, 예를 들면 전화번호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나요? 예를 들면 포장이사 업체들은 전화번호에 2482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찾아보면 그래요. 이게 2482, 2482 하다가 이사 빨리 하도록, 그러니까 이사 빨리, 이사를 연상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렇게 이사를 번호랑 연관시켜서 맥락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우거나 깨달은 것 중에 잊지 않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 맥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기록해야 돼요. 저는 그 방법으로 남겨두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면 일기처럼 그날의 일상, 느낀 점이랑 같이 글로 써둡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큰 정신력을 동원하는 대상이 다른 인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맥락이 생길 때 그 기억이 제일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고
제 성장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일기장에 하던 기록 행위를 운동하고 공부하고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일상을 여기서 여러분이랑 함께 할까 합니다. 제가 올릴 영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운동 브이로그, 두 번째는 운동 관련 공부 영상, 세 번째는 운동 정보 전달 영상.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운동 브이로그는 주로 클라이밍인데 가끔씩 웨이트 트레이닝도 할 것 같고, 클라이밍은 야외 실내 볼더링 리드 가리지 않고 다 할 것 같아요. 웨이트는 옛날에 많이 하던 금비대 위주 훈련이나 클라이밍을 위한 기능성 훈련, 아니면 클라이밍 보조 운동들, 뭐 핀치 블럭이나 행보드 트레이닝, 그런 것들 할 것 같고요. 정보 전달 영상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기능해부학이나 영양학관에서 어떻게 먹고 운동하고 움직여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주로 클라이밍의 관점에서, 그리고 조금 웨이트 트레이닝 관점에서 다룰 것 같고, 클라이밍 테크닉에 대해서도 초보자들 분들부터 다양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 삶이 여러분들의 영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